어제 축구의 신은 분명히 한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도쿄의 탄식과 서울의 환호, 극명하게 엇갈린 천국과 지옥.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운명이 갈리던 그 순간 카메라는 잔인하리만큼 솔직했다. A조의 코리아 REPUBLIC 호명되자 대한축구협회 KFA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억지로 표정을 관리하려 했으나 삐져나오는 안도감은 화면 너머 시청자들에게까지 전해졌다. 반면 잠시 후 D조의 죽음의 조 편성이 완성되는 순간 일본 모리야스 하즈메 감독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 짧은 몇 초의 슬로모션은 이번 월드컵이 두 라이벌 국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를 예고하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바다 건너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멘붕 멘탈 붕괴 상태다. 야후 재팬의 축구 섹션은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인 댓글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실제 데이터는 이 감정적 온도차를 그대로 반영한다. 조추첨 직전 옵타의 16강 진출 확률 모델에서 한국은 불과 18.7%에 그쳤다. 그러나 A조 배정 직후 한국의 진출 가능성은 31.4%로 무려 12.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일본은 D조 확정 직후 48%, 27%, 무려 21%포인트 폭락했다. AI 시뮬레이션 평균 점유율 실점 예상치 역시 극명했다. 한국 54% 0.93점, 일본 39% 1.62점. 즉, 한국의 행운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도 확인되는 과학적 현실이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베스트 댓글은 일본 팬들의 박탈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도대체 왜 FIFA 랭킹 18위인 우리는 에베레스트를 맨손으로 등반해야 하고 23위인 한국은 동네 뒷산을 산책하는가? 심지어 일각에서는 북미 월드컵의 흥행을 위해 FIFA가 슈퍼스타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를 조별리그에서 탈락시키지 않으려는 거대한 음모라는 격한 반응까지 쏟아내고 있다. 그들에게 한국의 A조 배정은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한국이 역사상 가장 큰 당첨 제비를 뽑았다는 식의 어린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자. 이것을 단순히 운럭키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의미가 너무나 무겁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가 걸어온 가시밭길을 기억하는가? 우리는 언제나 강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이것은 단순한 대진운이 아니다. 이것은 34세 황혼기에 접어든 캡틴 손흥민의 라스트 댄스를 위해 신것과 운명이 합작하여 깔아준 완벽한 레드카펫이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일본이 그토록 배 아파하고 우리가 환호하는 이 A조의 축복이 과연 감정을 배제한 차가운 데이터 앞에서도 여전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행운인지 정밀하게 해부해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 해부, 왜 A조는 손흥민을 위한 생태계 이코시스템인가? 운럭은 데이터로 설명될 때 비로소 확신 컨벡션이 된다.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한 분석에 칼날을 들이댔을 때 A조는 단순히 쉬운 조가 아니다. 이것은 34세가 된 손흥민의 신체적 한계를 감추고 그의 월드클래스 결정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전술적 온실과도 같다. 멕시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배후 공간 개최국 멕시코는 겉보기엔 화려한 공격 축구를 구사하지만 데이터상으로 손흥민에게 가장 이상적인 먹잇감이다. 최근 골드컵과 네이션스리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멕시코는 극단적인 하이라인 전술을 유지한다. 그들의 풀백들은 윙어처럼 전진하며 수비 전환 트랜지션, 시 평균 40m 이상의 광활한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이 D조에서 만날 우루과이나 네덜란드가 촘촘한 두 줄 수비 러브 블록로 공간을 지우는 팀들이라면 멕시코는 스스로 공간을 열어주는 팀이다. 스피드 레이서 손흥민에게 있어 멕시코의 뒷공간은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와 같다. 손흥민은 굳이 무리한 드리블 돌파를 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침투 패스로 골키퍼와 일일 찬스를 맞이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남아공 60분의 사자 그리고 후반의 붕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특유의 유연함과 피지컬을 앞세우지만 전술적 규율 탁티컬 디스플린에서 명확한 한계를 보인다. 통계적으로 아프리카 팀들은 후반 75분 이후 체력 저하와 집중력 부재로 인한 실점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는 이강인, 황인범과 같이 탈압박과 키패스 능력을 갖춘 한국의 미드필더들이 경기를 조율하다가 상대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시점에 손흥민이 마무리의 미학을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한다. 체력의 경제학 economy of effort, 일본과의 결정적 차이 이것이 이번 분석의 핵심이자 A조가 신의 선물인 진짜 이유다. 바로 에너지 소모량의 차이다.
34세의 손흥민은 더 이상 전성기 시절처럼 매 경기 12km를 뛰며 공수 양면을 커버할 수 없다. 그에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일본 D조 지옥의 레이스. 미토마 카오루와 쿠보 타케우사는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120%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 우루과이의 거친 태클과 네덜란드의 압박을 견디며 생존 경쟁을 펼쳐야 하기에 설령 16강에 진출한다 해도 그들은 이미 방전된 건전지가 될 공산이 크다. 한국 A조의 여유 반면 멕시코와 남아공을 상대로 한국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템포를 조절할 수 있다. 경기가 유리하게 풀릴 경우 손흥민은 후반 70분에 벤치로 물러나 체력을 비축 세이브할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A조는 손흥민이 조별리그에서 힘을 빼는 무대가 아니라 16강 이후의 토너먼트를 위해 에너지를 충전 리차르지하면서도 골 감각을 예열할 수 있는 유일한 생태계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피를 토하며 부러워하는 격차의 실체다. 이토록 완벽하게 설계된 손흥민 맞춤형 시나리오는 현해탄 건너 일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의 시선은 이제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저주에 가까운 집착으로 변질되고 있다. 시선의 온도차, 도쿄의 아비규환과 엇갈린 운명? 바다 건너 일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은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다. 그들의 반응은 현재 우리가 손에 쥔 A조 티켓의 가치가 얼마나 막대한지를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현재 도쿄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침통과 분노 그 자체다. 특공대가 되어버린 사무라이 블루. 일본의 유력 스포츠지 니칸 스포츠 네큰 스포츠와 사커 다이제스트의 헤드라인은 비장하다 못해 처절하다. 그들은 D조를 전멸이 예고된 전쟁터라 칭하며 이번 월드컵을 사실상 생환을 장담할 수 없는 카미카제 특공대 작전에 비유하고 있다. 일본 축구 팬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에이스의 대지는 비교해서 정점을 찍는다. 그들은 자국의 보물인 미토마 카오루 브라이튼과 쿠보 타케우사 레알 소시에다드가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버질 반 다이크 네덜란드나 페데리코 발베르데 우루과이 같은 세계 최정 상급 괴물들과 목숨을 걸고 충돌해야 하는 현실에 절망한다. 질투 jealousy. 성공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 반면 손흥민이 상대할 멕시코와 남아공의 수비진은 일본의 시각에서 볼 때 그저 리그 수준의 스파링 파트너로 보일 뿐이다. 야후 재팬의 베스트 댓글 중 하나인 한국은 리무진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왜 우리는 맨발로 자갈밭을 뛰어야 하는가 라는 절규는 그들이 느끼는 억울함의 깊이를 대변한다.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이러한 노골적인 시기와 질투야말로 한국이 역대급 대박을 터뜨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룰 정도라면 우리의 조편성은 틀림없이 완벽한 것이다. 도끼 품은 일본 그리고 역설적인 압박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절망을 비웃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일본 내에서는 벌써부터 이 죽음의 조를 뚫고 살아남는다면 우리는 단숨에 우승 후보가 될 것이라는 섬뜩한 도끼반음가 서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한국에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일본이 D조에서 탈락한다면 그것은 불운으로 동정받겠지만 만약 한국이 이 완벽한 A조에서 미끄러진다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국가적 망신 나셔널 디스그레이스이자 역사에 남을 치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부러움은 곧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무거운 책임감의 다른 이름이다. 하지만 일본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것은 비단 대진은 뿐만이 아니다. 결전의 땅 미국 그곳에는 손흥민을 단순한 선수가 아닌 홈팀의 영웅으로 만들어줄 또 하나의 거대한 배경. 제2의 붉은 물결이 기다리고 있다. 핵심 전략, 천시와 지리, 그리고 손흥민의 9.5번 역할론. A조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비단 대진은 뿐만이 아니다. 경기장 밖의 환경 environment과 경기장 안의 역할로까지 모든 것이 손흥민의 라스트 댄스를 위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다. 미국 서부 원정의 탈을 쓴 압도적인 홈 경기 이번 조별리그가 치러질 미국. 그 중에서도 서부 지역 LA 등은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결코 낯선 원정지가 아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한인 디아스포라가 형성된 제2의 상한벌이다. 일본이 남미 팀들과 섞여 그들의 거친 야유와 텃세 속에서 고립된 싸움을 펼쳐야 하는 반면 손흥민은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도적인 붉은 물결 레드 웨이브의 비호를 받게 된다. 5만 관중이 뿜어내는 대한민국의 함성은 멕시코의 응원단을 잠재우고 우리 선수들의 아드레날린을 끌어오르게 할 것이다. 이것은 전술로도 메울 수 없는 거대한 홈 어드밴티지다. 메시 생태계 더 마스 이코시스템의 재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 당시 아르헨티나의 전략은 단순했다. 메시는 걷게 하라. 대신 나머지 10명이 죽을 듯이 뛰어라. 이제 한국도 이 우승 방정식을 가동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압박 강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A조의 특성은 손흥민에게 수비 가담이라는 족쇄를 풀어줄 수 있다. 9.5번의 탄생, 손흥민은 더 이상 윙백처럼 수비 라인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다. 그는 9번 스트라이커의 결정력과 10번 플레이메이커의 창의성을 오가는 프리롤 9.5번으로 뛰어야 한다. 에너지의 보존과 폭발, 이재성, 황인범 등 활동량이 왕성한 언성 히어로 원상 히어로들이 중원을 청소하는 동안 손흥민은 하프라인 위에서 오직 공격만을 생각하면 된다. 체력을 온전히 보존한 손흥민이 상대의 지친 수비진을 향해 전력 질주 스프린트를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곧 득점을 의미한다. A조는 손흥민이 노동자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할 수 있는 유일한 무대다. 그러나 역사는 차갑게 경고한다. 완벽해 보이는 이 모든 조건이 자칫 우리를 방심이라는 치명적인 달콤한 독배로 이끌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2014년 꿀조라 불렸던 그곳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던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일본의 시기 어린 질투를 뒤로하고 신이 차려준 이 달콤하고도 위험한 밥상을 손흥민의 위대한 전설로 완성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인가? 행운을 넘어 전설로 샴페인은 아직 이르다. 일본의 질투는 정당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부러움을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다. 축구의 신 God of Football이 있다면 그는 지난 15년 동안 한국 축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캡틴 손흥민에게 A조라는 황금 열쇠를 마지막 선물로 건넨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대진운이 아니라 그의 피와 땀에 대한 보상이자 운명적인 배려다. 이제 모든 무대는 완벽하게 세팅되었다. 손흥민의 발목을 잡던 체력적인 부담은 줄어들었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을 내주는 상대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관중석은 붉은 악마들로 가득 찰 것이다. 34세의 손흥민이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과룡점정을 찍을 수 있는 이보다 더 완벽한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레드카펫은 이미 화려하게 깔려 있다. 하지만 그 위를 위풍당당하게 걸어갈지 아니면 자신의 옷자락에 걸려 넘어질지는 온전히 손흥민과 우리 대표팀의 발끝에 달려있다. 현해탄 건너 일본은 그들의 죽음의 조에서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칠 것이다. 그들이 질투와 절망 속에서 싸우게 두자. 우리는 그들의 부러움을 즐기되 냉정함을 잃지 않고 우리만의 축제를 준비하면 된다. 단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뿐이다. 일본의 시기 어린 시선을 전 세계의 경이로운 찬사로 바꾸는 것. 그리고 샴페인은 반드시 90분 종료 휘슬이 울린 후에 터뜨리는 것. 신의 선물은 도착했다. 이제 포장을 뜯고 그 안에 내용물을 우승 트로피로 바꾸는 것은 오직 우리의 몫이다.